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조금은 달라지지 않나요? 증인도, 변호사도, 심지어 피고인까지도요. 재판이 TV로 생중계되는 바로 그 순간, 법정은 더 이상 그냥 진실만을 가리는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법정 중계가 어떻게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흔들고 또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두 세계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법정안을 한번 보죠. 여기서는 오직 입증되었는가? 이 차가운 사실의 잣대 하나만 존재합니다. 모든 건 증거로 말해야 하죠. 하지만 법정 밖,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여론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저거 그럴듯한데? 이 감정과 인상의 잣대가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작동하거든요. 법의 세계는 사실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졌습니다. 방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죠. 또 치열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사실을 쌓아올립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때로는 아주 감정적이죠. 원래 이 두 세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각자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두 세계가 각자 자기 길을 갈 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요, 법정 밖의 저 빠르고 감정적인 속도가 법정 안에 느리고 이성적인 세계로 확 밀고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장치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카메라입니다. 네, 바로 카메라죠. 재판을 중계하는 카메라는 법정 밖의 그 빠른 속도를 법정 안으로 거침없이 끌어들이는 일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법정 문을 열어두는 공개와 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어서 내보내는 중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공개 재판이라는 건 방청석에 앉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정의 규칙,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재판을 지켜보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하고 촬영도 못하죠. 하지만 중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개의 눈이 동시에 아무런 규칙도 없이 법정 안을 막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선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판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계 효과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짜리 원본 영상은 수많은 편집자들의 손에 의해서 마구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엔 아주 자극적인 자막이 덧붙여지죠. 결국 몇 시간짜리 공판은 단 몇 초짜리 쇼츠로 요약돼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 영상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표현인데요. 중계가 시작되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진실을 가리는 신성한 절차의 공간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소비될 컨텐츠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엄숙한 과정이 사람들의 재미와 자극을 위한 일종의 소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계라는 게 어떻게 여론재판의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장면에 있습니다. 중계는요, 복잡한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 뇌리에 쫙 박힐 만한 단 하나의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여론재판이 작동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재판 과정 전체에서 가장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그 찰나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마치 그게 사건 전체인 것처럼 상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증인이 긴장해서 잠시 말을 더듬는 바로 그 순간, 혹은 피고인이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 아니면 변호사가 목소리를 확 높이는 바로 그 순간 같은 것들이요. 사실 법정 안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찰나들이 대중의 기억을 지배할 대표 이미지의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장면들은 재판이라는 긴 과정의 일부에 불과했잖아요. 하지만 편집과 자막이라는 마법을 거치고 나면 앞뒤 맥락은 완전히 사라진 채 사건 전체를 정의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적인 상징의 힘은 종종 수백 페이지짜리 이성적인 기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보았다는 사실과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뇌는요, 복잡한 사건을 두꺼운 서류 뭉치 같은 기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강렬한 이미지, 즉 아까 말씀드린 대표 이미지 하나로 사건 전체를 기억하고 판단해버리죠. 재판 중계는 바로 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한 명은 직접 법정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방청객이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짧게 편집된 클립 영상만 본 시청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구성합니다. 방청객은 그 장면의 앞뒤 맥락을 모두 알고 있지만 시청자의 뇌리에는 오직 자극적으로 편집된 그 순간만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깊게 새겨지는 거죠. 결국 아주 신중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하나의 사건은 더 이상 통째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쇼츠의 조각들로 나뉘어서 소비될 뿐이죠. 진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은 완전히 해체되고 이미지의 파편만이 남아서 여론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요,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법정 안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판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법정의 모습, 그 장면들은 과연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어떤 특정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묘하게 설계된 일종의 착각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